살다 보면 누군가 떠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죠. 그 사람의 빈자리가 자꾸 눈에 밟히고 떠나보낸 게 맞았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한 걸까? 마음 한켠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민하죠. 다시 연락해볼까? 다시 붙잡으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시 붙잡아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우린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미련이 남고 그때의 추억이 발목을 잡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은 멀어진 인연을 왜 굳이 다시 붙잡을 필요가 없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풀어보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과거에 머물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떠난 마음은 돌아와도 예전 같지 않다. 떠난 사람의 마음, 다시 돌아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한번 멀어진 마음은 그 자체로 금이 간 겁니다. 다시 붙잡는다고 그 금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 금의 자국은 관계의 표면 어딘가에 분명히 남아있죠. 다시 연락이 오고 다시 만났을 때 처음엔 반가움에 속습니다. 그래,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가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그런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 어딘가 미묘하게 걸리는 지점들이 생깁니다. 예전에 자연스럽게 주고받던 대화가 이상하게 끊깁니다. 표정이, 눈빛이, 말투가 예전처럼 편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겼을 말들이 이젠 귀에 거슬리고 그냥 웃으며 넘겼던 농담도 이젠 억지 웃음을 지어야 하죠. 아, 예전엔 안 이랬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게 됩니다. 처음엔 그냥 오랜만이라 어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만나면 풀리겠지. 시간이 해결하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어색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화는 더 줄어들고 만나도 대충 시간 때우는 느낌만 남죠. 왜 이렇게 될까요? 그건 마음이 한번 떠난 후에는 이미 예전과 다르게 변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심리적인 변화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관, 생각의 방향, 살아온 환경이 모두 달라져 있기에 아무리 다시 만나도 그 사람은 더 이상 내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 아닌 거죠.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 담글 수 없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흘러간 시간 속에서 그 사람도 나도 이미 바뀌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예전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착각입니다. 흘러간 강물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노력하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노력은 어디까지나 서로의 마음이 여전히 이어져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마음이 변하면 그 노력도 벽에 부딪힙니다. 설령 억지로 예전처럼 지내려고 해도 결국 대화는 피곤하고 함께 있어도 텅 빈 느낌만 남습니다. 더 위험한 건 그때부터 내 마음이 스스로를 속인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이해하면 되겠지. 다시 맞춰가면 예전처럼 될 거야. 그런데 속은 점점 비어갑니다.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고 그 사람과 있어도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떠난 마음을 붙잡으려는 이유는 기억 속의 그 사람을 아직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현재가 아니라 그때 예전에 그 사람이 그리운 겁니다. 그때 함께 웃었던 시간, 그때 느꼈던 온기, 그때의 설렘과 친밀함. 하지만 그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미 그때의 우리는 없습니다. 그 사람도 나도.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다시 만나고 싶은 건 그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내 추억인가? 대부분은 추억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한 과거의 내가 그립고 아쉬운 거죠. 하지만 그 과거를 붙잡으려 하면 결국 현실에서 더 깊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한 번 떠난 마음이 돌아왔을 때 우린 냉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돌아왔다고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갈 거란 기대는 그저 내 착각입니다. 마음이 떠났다가 돌아오는 동안
그 사이에 생긴 변화와 거리를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떠난 마음은 돌아와도 예전 같지 않다. 이걸 인정해야 쓸데없는 희망 고문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도 관계도 한번 변하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남을 뿐입니다. 그걸 붙잡으려 할수록 더 깊은 아쉬움과 후회만 남게 됩니다. 두 번째, 억지로 이어가면 결국 나를 잃는다. 한 번 멀어진 사람과 억지로 다시 이어가면 상처만 남는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그 과정에서 내가 점점 나답지 않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관계를 이어갈 때 우리는 이렇게 다짐하죠. 이번에는 좀 다르게, 좀 더 잘해보자. 그러다 보니 자꾸만 상대의 표정, 말투, 기분에 신경을 씁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말들도 이젠 조심스럽게 골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내 감정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꾹 누르고 상대의 눈치를 보며 상대에게 맞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헷갈립니다. 이 사람 앞에서 나는 왜 자꾸 작아질까? 언제부터 이렇게 내가 아닌 내가 됐지?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정이지만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견디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삶의 어느 시점부터는 억지로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아가는 일이 더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관계는 나를 지키면서도 맺는 것이다. 나를 지워야만 이어지는 건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억지로 붙잡은 인연에서는 나는 점점 내 본 모습을 숨기게 됩니다. 어느 순간 이건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원하는 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때부터 내면에선 공허함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이어졌는데 나는 점점 비어가는 느낌. 심지어 그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왠지 더 외롭고 더 허전합니다. 억지로라도 이어가면 언젠간 편해지겠지라고 기대하지만 그 기대는 결국 내 안에 나를 깎아내리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나는 편한가?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이 관계를 맺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나를 지우는 과정일 뿐입니다. 상대를 잃는 것보다 더 큰 손해는 바로 내가 나를 잃는 것. 살아갈수록 점점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나답게 살아야 진짜 편하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느라 내 안에 나를 잃는다면 그건 결국 더 큰 외로움과 피로만 남는 길입니다. 그러니 떠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느라 스스로를 지우지 마세요. 그건 결국 나를 더 외롭게 만드는 길일 뿐입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였을 때의 내 모습이 그리운 것. 누군가 떠나가고 나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립다. 그 사람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마치 그 사람이 내 삶에 다시 들어와야 예전에 내가 다시 돌아올 것 같은 착각이 들죠.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정말 그 사람 자체가 그리운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워하는 건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그때의 내 모습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던 나는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유쾌하고 왠지 모르게 더 따뜻하고 여유로웠습니다. 평소엔 잘 하지도 않던 농담을 툭툭 던지기도 했고 어색하지 않게 진심을 표현하기도 했죠. 그때의 나는 내가 봐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이 그 사람 곁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때의 나도 함께 사라져버린 것 같은 허전함이 남는 겁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통해 비춰지는 내 모습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다. 그 사람의 시선,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 그 사람이 나에게 던지는 따뜻한 말들이 내 안에 있던 또 다른 나를 꺼내줬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가면 그때의 나도 함께 사라진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겁니다. 그 사람만 돌아오면 나는 다시 그때의 나처럼 밝아질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만 있으면 예전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을 다시 붙잡고 싶어지고 다시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그때의 내가 다시 돌아올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 사람 덕분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던 내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다만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 모습이 더 쉽게, 더 자주 드러났던 거죠. 그렇다면 내가 다시 그때의 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다시 붙잡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그 모습을 꺼내줄 다른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장소에 가보고, 내가 몰랐던 나의 다른 면을 발견하려는 시도. 그런 것들이 다시 내 안에 그때의 나를 깨워줍니다. 내가 변한 것처럼 세상도 변했고 내 주변도 변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만 매달리는 건 결국 나를 더 답답하게 만들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때의 내가 더 좋았다는 생각에 과거의 사람을 붙잡고 싶어지진 않나요? 그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의 나에게서 그때의 그 사람 없이도 다시 웃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가? 나는 그때의 나를 다시 꺼내기 위해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되면 굳이 그 사람을 다시 붙잡지 않아도 나는 다시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밝아질 수 있고, 다시 따뜻해질 수 있고, 다시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정말 그리워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내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린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도 나는 다시 나를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네 번째, 과거에 머물면 새로운 인연과 경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누군가 내 곁을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마음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늘 그 사람이 있던 자리가 허전하고 괜히 그 자리를 비워둔 채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비워둔 마음의 자리는 시간이 지나면 단순히 비어있는 게 아니라 굳어버립니다. 처음엔 빈자리였지만 점점 그 자리가 닫힌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조차 잘 모릅니다. 나는 아직 그 사람을 기다리는 중이야. 아직 내 마음에 여지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새로운 누군가,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올 틈조차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40대, 50대 이후의 삶은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것도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미 익숙한 것들에 둘러싸여 있고 반복되는 일상이 전부인 것 같을 때가 많죠.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취미, 새로운 공간, 새로운 자극만으로도 삶의 빈자리는 조금씩 채워집니다. 예를 들면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온라인 클래스에 참여해보는 것,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혼술하며 음악에 빠져보는 것, 브런치 카페에 앉아 일기 쓰듯 글을 적어보거나 휴대폰 카메라로 거리의 풍경을 담으며 사진 취미를 가져보는 것, 또는 늘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산책을 해본다든지 가까운 동네에서 열리는 전시회나 플리마켓을 구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가 내 일상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어느새 내 안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줍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벽을 맞으려면 어둠을 지나야 한다. 그리움과 미련은 마음의 어둠입니다. 그 어둠을 걷어내야 내 삶에도 새벽이 찾아옵니다. 과거에 머무르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 웃어줄 새로운 사람도, 나를 설레게 할 새로운 경험도, 내가 주인공인 새로운 무대도 모두 놓쳐버리죠. 그래서 우리에겐 이제는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계속 그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내 삶도 같이 멈춰버리니까요. 내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됩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취미, 새로운 공간, 그 어떤 것이든 내 삶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다시 돌아와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움직일 때, 내가 내 마음을 다시 열 때 찾아오는 거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 사람의 빈자리를 비워둔 채 마음의 문을 닫아두고 있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걸로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음악을 듣고, 새로운 장소를 걸어보고, 새로운 글을 써보는 것. 그렇게 내 안에 쌓인 먼지를 하나씩 걷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가 아닌 지금의 나를 위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내 삶의 주인공은 결국 나다. 내 삶의 방향은 내가 다시 세운다. 누군가 내 곁을 떠나면 삶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 함께한 인연이라면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하고 살아야 하지? 그 사람이 없는 내 삶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 갇혀 하루가 무기력하게 흐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끝까지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칸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삶의 목적을 정하는 존재다. 어떤 인연이 내 인생의 한 장면을 특별하게 할 순 있어도 내 삶 전체를 대신 살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내 삶의 방향, 다시 내가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크게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 일상에서 아주 작은 변화를 주는 것부터면 됩니다. 첫째, 새로운 목표를 하나 세워보세요. 예를 들면 올해 안에 읽고 싶은 책 3권 정하기, 매달 한 번 새로운 곳으로 소풍 가보기, 오랫동안 못 본 친구에게 연락해서 차 한잔하기. 이런 작은 목표가 있으면 내 일상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둘째, 내 삶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 점심 후 동네 한 바퀴 걷기, 하루를 마치기 전에 오늘 느꼈던 감사한 일 한 가지 적어보기. 루틴이 생기면 하루의 중심이 나로 돌아옵니다. 셋째, 나를 위한 취미 하나 찾기. 젊었을 땐 일 때문에, 가족 때문에 미뤄왔던 것들,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사나 캘리그라피, 사진 찍기, 집 근처 작은 카페 투어, 운동 배우기, 수영, 요가, 필라테스 등 간단한 베이킹, 요리 클래스, 반려식물 키우기. 이런 것들이 혼자서도 나를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익숙한 일상에 새로운 길을 더해보세요. 내일 걷던 길이 지루하다면 다른 방향으로 돌아걷기. 늘 가던 마트 대신 다른 동네의 시장 가보기. 퇴근 후나 주말에 가까운 도시로 짧은 여행 떠나기. 익숙한 것 속에 작은 변화를 주면 내 삶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5째, 예전의 나와 다시 연결해보세요. 예전에 좋아했던 음악을 다시 듣거나 한때 즐기던 취미를 다시 꺼내보세요. 젊은 시절 감명 깊었던 영화 다시 보기, 예전 친구들과 추억의 사진 공유하기, 예전처럼 손편지 대신 톡으로 안부 전하기. 과거에 나는 사라진 게 아니라 다만 내가 너무 오래 꺼내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내 삶의 조명이 다시 켜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 조명을 켜고 무대에 서야 할 사람은 결국 나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앞으로의 나는 어떤 주인공이 되고 싶은가? 지금 내 삶에 어떤 장면을 남기고 싶은가?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내 삶의 무대는 다시 환해질 겁니다. 그러니 떠나간 인연을 붙잡느라 어둠 속에 멈춰있지 마세요. 이제는 다시 나를 위한 무대를 걷기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면 떠난 인연을 굳이 다시 붙잡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나도 변했고 무심한 시간도 우리를 많이 달라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면 상처만 남고 과거에 머물면 새로운 인연과 경험이 내 삶에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 삶의 주인공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나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연도 때가 있다. 그때를 지나면 돌아와도 다르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은 내 인생의 한 페이지로 남겨두면 충분합니다. 책장을 넘기지 않으면 다음 이야기는 절대 시작되지 않으니까요. 과거의 인연에 발목 잡혀 내 삶의 시간이 멈춰버리게 두지 마세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순간들이 내 삶의 다음 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건 떠나간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내 삶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